안녕하세요.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지난번 속초에 있는 서점을 방문했을 때 구입한 도서인데요. 화상 경험자를 다룬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화면 좀 잠깐 해볼게요. 책이 참 이쁘죠? 오늘 화상 관련 책이어서 저희는 소방관 컨셉으로 입어봤습니다. 하복, 그다음에 출동할 때 출동복. 마루님이 이 책을 처음 하자고 했을 때 그 TV 프로그램 동행이 생각나면서 왠지 우울할 것 같고 괜히 눈물만 날 것 같아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막상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우울감보다는 저에게 용기를 준 책이었습니다.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를 한 수 배웠다고나 할까요? 보통 가벼운 화상은 많이들 경험해봤을 텐데 저도 6살 때 그 팔각 성냥, 유엔 성냥 갖고 놀다가 얼굴에 불이 붙어갖고, 그때 당시에 민간요법이라고 막 얼굴에 소주 붓고 간장 붓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. 다행히 흉터는 안 남았지만 아찔한 기억이었습니다. 언제적 팔각 성냥입니까? 네. 갑자기 우리 레트로 버전입니다. 호랑이 책방 레트로. 저도 6살 때 그 뜨거운 미역국 손님이 오셨거든요. 뜨거운 미역국에 상반신이 다 되어서 이렇게 손이나 등목 다 이렇게 상처가 많았어요. 네.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이 손이 왜 할머니 손이냐 물어봐서 내가 화상이 크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손가락이 다 붙어서 이거 가위로 아니, 잘라줘야 하나다 돼.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요? 좀 약간 다 완전히 밀가루처럼 딱 돼가지고 큰 수술을 하셨네요. 네네. 다행히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상처가 흉터가 커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부끄러워했어요. 집에만 있고. 근데 2003년에 나온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무척 이렇게 베스트셀러였는데 앞길 창창한 여대생이 큰 중증 화상 사고를 당해서 그거를 경험을 쓴 책이에요. 그래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곧 잊혀졌죠. 네, 곧 잊혀지죠. 저도 이게 길에서 가끔 화상 환자분들 마주치면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하고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조금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이 책을 보고 제일 먼저 배운 건 사고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면 안 되겠다였습니다. 저는 처음 물어보지만 당하신 분은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었다고 증언하시네요. 맞아요. 또 자기가 아는 민간요법을 막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훈수를 넣어요. 그래서 화상에 뭐가 좋더라, 병원만 믿지 말고 이거 해봐라 하고 어떤 분은 막 전화해서 그 화상에 그 소금물 좋다고 그래서 상처에 소금물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. 그래서 어설피 아는 민간요법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. 아프신 분들한테 좀 배웠습니다. 이 책은 중증 화상 사고를 겪은 7사람이 사고 당시의 기억, 치료 과정, 그 이후의 재활, 일상을 돌아보는 인터뷰집인데요. 화상 경험자들의 구술 내용을 작가분들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글이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네.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너무나 잘 담담하게 서술을 해주셨습니다. 큰 사고를 당하고서 몇 달씩 중환자실에서 고군분투한 이의 생존기, 또 달리 보면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 시스템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하고요. 또 화상은 2년에 3억 혹은 3년에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 과정인데요. 그런 것도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, 또 화재는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러면서 사고의 정규의 과정과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주는 소중한 안내 자료입니다. 이 책은 그 개인별 스토리 진행이 사고 당시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우 기적적으로 몇 달 만에 깨어나고,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딱 과거로 시간이 돌아와요. 그러면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씩씩하게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순간, 이제 내가 좀 가게 좀 키워보겠다는 순간, 막 이사한 집에 이런 순간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죠. 그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그 운명 앞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,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 이걸 읽으면서. 네네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주변에 화상 환자가 별로 없는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거의 못 봤어요. 거리를 길에서. 가도 네.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집이나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. 밖으로 돌아다니기에 여의치 않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누구나 화재에 노출되어 있거든요. 누구나 쉽게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
그런 걸 간과하게 되다가 실제로 당한 사람만 나중에 너무 힘들고 그 네. 깊은 구렁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걸 알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통 화상은 요리하다가 아니면 끓는 기름에 아니면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전기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, 쓰레기를 태운다고 옆에 신나통을 두는데 신나통이 폭발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, 뭐 사무실 전체가 뭐 전기 감전되어 가지고 불타는 경우도 있고, 저는 그러니까 좀 누구나 쉽게 화상을 당할 수 그렇죠. 있구나. 언제나 저희가 노출돼 있죠. 그래서 이 책에 잠깐 좋은 말이 있는데,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.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위험에 노출돼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책 중에 이제 집에서 화상 당하신 분들이 그 가장 후회하는 게, 응급처치만 제대로 했어도, 그리고 막 그 흉터가 좀 나았을 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119가 오기 전에 그 샤워기로 계속 물만 뿌렸어도 흉터가 훨씬 완화됐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요. 또 화상 치료 과정이 나오는데요. 고통스럽더라고요. 환자분들 이렇게 튜브 같은 데 올려놓고 물로 호수를 막 뿌려요. 그러면은 막 뿌린 나와서 거즈를 띄어내거든요. 그러면 거즈에서 살점이랑 피가 막 쏟아지는데, 그 고통은 상상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. 네, 또 환상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게 화상 너무 심해서 뼈가 녹아서 이게 절단을 하잖아요. 그럼 절단이 돼도 신경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손이랑 손가락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환자는 그 5손가락의 아픔이나 고통을 다 살아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. 처음엔 이미 잘린 팔이 너무 아파서 정신병이라고 할까봐 의사한테 없는 팔이 아프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낼까봐 말 못했다면서요. 의사한테도 못 물어봤다는데,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몸의 통증도 그렇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모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화상으로 인생의 필터가 됐다는 증언도 나오는데요. 진짜 사람이 옆에 남더라. 이혼한 분도 계시고, 가족이 다 돈 때문에 떠나신 분도 계시고, 하지만 화상 경험자끼리도 서로 의지하고 지내시는 게 마음이 더 위로가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들의 바램을 짧게 요약하자면, 화상 경험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. 보통은 이게 피부도 하나의 장기고, 뭐 피부는 땀을 배출하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, 뭐 간이나 대장 이런 뭐 뇌 이렇게 중요 장기처럼 여겨지지 않는데요. 당하고 나면 그게 피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된답니다. 네.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여름에는 가렵고 너무나 덥고, 겨울에는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아프고요. 또 넓은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다른 쪽에 정상 피부를 띄어다가 이식을 하거나 그러는데, 또 손가락같이 이런 관절 부분에 화상을 입으면 관절이 딱 굳어요. 구축되거든요. 그러면 얼마 지나서 다시 또 이 관절 하나하나 그 주변에 있는 살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수술을 하고, 네, 평생 수술하고. 네,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셔야 되는. 수술을 하셔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. 그다음에 화상 경험자들을 간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주셨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. 네,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뭐 성실한 마음으로 와서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. 그래서 돈 받고 하는 일 이러면서 맞아요. 좀 상처받는 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등록할 때 화상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없다 보니 안면 장애 혹은 지체 장애 둘 중에 하나 택하게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화상이라는 특수성 아래 좀 포괄적으로 심리치료를 포함해서 치료받는 게 필요하므로 장애 화상 환자를 또 따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. 네. 전 이 책을 한참 읽고 있는데, 같이 일했을 때 정말 시니컬하고 막 이렇게 똑 부러진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언니 어떻게 지내? 그랬더니 언니가 사자성어로 얘기해 줄게 하면서 간병지옥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풍으로 쓰러지셨대요. 그래서 돌보실 분이 없어서 언니가 아버님 똥을 치우고 막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, 그 언니한테 이 책을 추천했어요. 그래서 누구나 고통 속에서 각자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. 이들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감정도 오더라. 그리고
또 옆에 누군가 생기더라. 그것 때문에 살게 되더라 하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해 줬습니다. 네. 그 충조평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, 저 못 들어봤는데. 이게 충조평판.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데요. 오지랖퍼가 많은 사회예요. 그래서 누굴 만나면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재난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그런 충조평판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거, 묵묵히 응원하는 거. 그 다음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 앞에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.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상 예방 교육하고요. 응급 대처 방법 등을 꼭 미리 알아두셔서 절대로 하상을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상을 입으셨다면 초기 대응 잘하라고 여기에 증언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